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 노후를 위해 모은 소중한 자금이 자식에게 빼앗긴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40년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김문철 씨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63세의 김문철 씨는 지난달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모은 퇴직금과 노후자금, 총 5천만 원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김문철 씨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작은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직 일주일 만에 둘째 아들 김경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앉은 경수는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당장 돈이 필요해요. 경수는 최근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거니? 어머니 박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경수의 대답은 부모님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사업이 안정될 것 같아요. 꼭 갚을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경수의 간절한 눈빛에 김문철 씨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건 우리 노후자금인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외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결국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인데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박미경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3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뒤 경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협력업체에서 갑자기 선입금을 요구해서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부모님은 당황했습니다. 뭐? 3천만 원을 줬는데 또 2천만 원이라고. 김문철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식의 사업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결국 또다시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로써 노후자금 5천만 원 전액이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뒤 경수는 며느리 이수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부모님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빚까지 생겼습니다. 제발 아버님의 퇴직금을 빌려주세요. 김문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직금, 그건 우리가 평생 모은 마지막 돈이야. 목소리가 격앙되었지만 경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집안의 아들이에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나중에 부모님 모실 생각도 있으니까 지금 도와주시면 꼭 보답할게요. 며느리도 거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도 단호했습니다. 안 돼, 퇴직금은 절대 줄 수 없어. 그건 우리가 아플 때, 정말 급할 때 써야 하는 돈이야. 박미경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수가 혼자 찾아와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집안의 장남이에요. 나중에 부모님을 모실 사람도 저잖아요. 퇴직금 정도는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의 말투는 마치 권리를 주장하는 듯했습니다. 김문철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하지만 경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럼 이 돈으로 지금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만드는 게 낫죠. 그의 논리는 점점 터무니없어졌고 심지어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못 믿으신다면 저도 나중에 부모님 모실 자신이 없어요.
박미경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수야,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경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문철 씨는 큰딸 김준희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은 동생의 행동에 분노하며 즉시 연락을 취했지만 경수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누나는 시집갔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는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준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수야, 정신 차려. 그건 부모님 돈이야. 하지만 경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찾아와 최후의 통첩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퇴직금만 빌려주시면 6개월 안에 2배로 갚겠습니다. 이수진의 절박한 표정에도 김문철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미 5천만 원을 줬는데도 갚지 못했잖아. 퇴직금까지 줄 순 없어. 그러자 경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아프거나 외로워도 절 찾지 마세요. 경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며느리도 뒤따라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박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고 김문철 씨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후 한 달간 경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실패로 빚이 쌓여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집을 잃으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김문철 씨는 아들을 안타까워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야, 우리도 노후를 생각해야 해. 이미 5천만 원을 줬는데 퇴직금까지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이라도요. 2,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퇴직금의 절반 2,500만 원을 더 건넸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경수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어. 박미경 씨는 울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마저 빚을 갚기에 부족했고 경수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경수가 또다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2,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김문철 씨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경수야, 퇴직금까지 다 써버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니? 하지만 경수는 부모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부모님을 모실 사람도 저인데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끝내. 이제 그만해, 경수야. 김문철 씨는 분노하며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후 경수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고 부모님은 조용하지만 텅 빈 일상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경수를 너무 매정하게 대한 걸까? 박미경 씨는 아들이 그리웠지만 김문철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계속 도와주면 경수는 절대 자립하지 못해.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로부터 6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 준희 씨가 전한 소식이었죠. 아버지, 경수가 요즘 배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고 있대요. 그리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 소식에 부모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경수가 정신을 차렸구나. 다행이야. 김문철 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현재 김문철 씨 부부는 총 7,500만 원을 아들에게 졌고 남은 퇴직금은 2,500만 원뿐입니다.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다행히 경수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서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경수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돌아오겠지. 박미경 씨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경수가 조용히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부모님 마음을 몰랐어요. 경수야, 이제 정신 차렸구나.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단다. 김문철 씨는 아들을 용서했고 가족은 다시 화해의 길을 찾았습니다. 비록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경수는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에도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고 부모의 노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끈끈한 정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녀의 끝없는 요구에 어디까지 도움을 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